여러분은 지도에서 찾기도 힘들었던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한국 전쟁 당시 많은 미국 병사들은 왜 자신들이 그곳에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시선은 변했고 한때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 나라는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저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 용감한 통역사와의 우정, 그리고 어린 손녀가 발견한 놀라운 가족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나라가 어떻게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유산이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관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다락방의 오래된 상자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좁은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저는 매 발걸음마다 화가 났었어요. 정말 불공평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여름 내내 유럽으로 떠났는데 저는 여기 보스턴에 있는 로즈 할머니의 낡은 집에 갇혀 있었죠. 이번 여름은 최악이야. 손님방 문을 열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침대에는 100년은 돼 보이는 꽃무늬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은 제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모든 것이 오래된 책과 라벤더 향기가 났었죠.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침대에 털썩 누웠어요. 석 달 내내 친구도 없고 쇼핑몰도 없고 수영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와 거의 알지도 못하는 로즈 할머니 뿐이었죠. 에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문간에서 들렸어요. 잘 정착하고 있니? 저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로즈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매우 늙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은 은색이었고 구슬 체인이 달린 안경을 목에 걸고 계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여름이 아니란 걸 알아. 할머니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난 내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하고 있었단다. 왜 디즈니월드나 캘리포니아처럼 재미있는 곳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고의 모험이 일어나기도 하지. 할머니가 보지 않을 때 저는 눈을 굴렸어요. 저는 12살이었고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믿기에는 너무 컸었죠. 다음 날 아침 빗방울이 제 창문을 두드렸어요. 좋아요, 이제 밖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에마, 오늘 다락방 청소를 도와줄래? 아침 식사 후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할머니의 눈은 이상하게 반짝였었죠. 거기엔 보물들이 있을지도 몰라. 보물이요? 뭐 오래된 먼지 같은 거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아마도. 어쩌면 더 흥미로운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은 일이 없어서 저는 할머니를 따라 또 다른 계단을 올라갔어요. 이 계단은 제 침실로 가는 계단보다 더 삐걱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위쪽의 문을 밀었을 때 먼지가 작은 눈송이처럼 떨어졌어요. 와,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락방은 엄청 크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오래된 가구들은 희미한 빛 속에서 유령처럼 보였어요. 상자들은 벽에 쌓여 있었고 큰 금속 자물쇠가 달린 트렁크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죠. 이 모든 게 뭐예요? 저는 나무 상자에 손가락을 대며 물었어요. 제 손가락은 먼지로 회색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추억이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의 할아버지와 나는 젊었을 때 세계 곳곳을 여행했었지. 그 말에 제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할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죠. 두 분이 여행을 다니셨어요? 어디를 가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오, 많은 곳을 다녔단다. 파리, 로마, 카이로, 도쿄.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락방 구석으로 걸어가면서 희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 옆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 이게 내가 찾고 있던 거야.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마치 매우 깨지기 쉬운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상자를 여셨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누런 사진들, 리본이 달린 메달들,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여기 봐. 할머니는 흑백 사진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어요.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해 보였지만 약간 두려워 보이기도 했었죠. 누구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의 할아버지 데이비드란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은 1950년 그가 한국으로 가기 직전에 찍었단다. 저는 코를 찡그렸어요. 한국이요? 거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닌가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 에마.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단다. 너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싸웠었어. 거기서 일어난 일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지.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진 속의 젊은 군인은 제가 본 노인이 된 할아버지의 몇 안 되는 사진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싸우셨어요? 한국이 미국과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할머니는 오래된 트렁크에 앉으시고 옆자리를 토닥이셨어요. 저는 여전히 사진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건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너처럼 생각했던 젊은 남자로부터 시작되지. 빗방울이 다락방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저는 제 지루한 여름이 방금 흥미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침 식사에 특별한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녀는 낡은 가죽책을 제 시리얼 그릇 옆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입에 치리오스를 반쯤 문 채로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란다.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계신 동안 거의 매일 여기에 글을 쓰셨지. 저는 그것을 만지기 전에 조심스럽게 손을 닦았어요. 가죽은 부드러웠고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는데 마치 오래된 야구 글러브 같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열었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깔끔한 필체를 보았어요. 페이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변해 있었죠. 정말 이걸 읽어도 돼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이것을 간직했단다. 너를 위해서. 저는 첫 번째 기록부터 시작했어요. 1950년 7월 15일. 그들이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도에서 찾을 수도 없었던 곳이야. 그들은 이걸 경찰 행동이라고 부르지. 왜 미국 소년들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하는 거지? 나는 두렵고 화가 났어. 이건 내가 지원했던 것이 아니었어. 저는 놀라서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가기 싫으셨어요? 전혀 그러셨지. 할머니는 자신의 커피를 더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겨우 19살이었단다. 너의 오빠 제이슨보다 그리 많이 나이가 많지 않았지.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단다. 저랑 똑같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겨 계속 읽었어요. 할아버지는 태평양을 건너는 긴 배 여행에 대해 쓰셨었습니다. 그는 뱃멀미를 하고 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을 묘사하셨죠. 1950년 8월 3일. 덥고 습하고 우리는 항상 이동 중이야. 전쟁으로 황폐해지지 않았다면 이 시골 풍경은 아름다웠을 거야. 한국 민간인들은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그들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그들도 내 언어를 말하지 못해. 나는 여전히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저는 거의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어요. 젊고 땀에 젖어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덕을 행군하고 계셨죠.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푸른 산, 흙길,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글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의 말들은 덜 화가 나 있고 더 사려 깊어졌습니다. 1950년 9월 12일. 오늘 한국 가족을 만났어.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도 거의 없었는데도 우리와 쌀을 나눠 먹었어. 한 노부인이 내게 고개를 숙이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지만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어. 우리 통역사는 그녀가 그들의 나라를 도우러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했어. 나는 이전에 내 생각들이 부끄러워졌어.
할아버지는 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네요. 저는 일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인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지. 그들도 우리처럼 가족, 집, 그리고 자유를 사랑했단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진심으로 관심이 생겨 말했어요. 계속 읽어보렴 할머니가 격려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단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빨간 천주머니를 꺼내셨어요. 그녀가 그것을 열자 작은 나무 호랑이가 그녀의 손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호랑이는 제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였지만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했어요. 줄무늬부터 사나운 작은 얼굴까지요. 한국인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것을 주셨단다.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그녀의 아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한국군 병사였어. 이건 행운의 부적이었지. 저는 조심스럽게 호랑이를 잡았어요. 그것은 제 손에서 매끄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행운의 부적이요? 할머니의 미소는 슬퍼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랬단다.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지 못했을 때 살아남으셨지. 하지만 전쟁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단다. 에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그를 영원히 바꿔놓았어. 저는 갑자기 그 페이지들의 무게를 느끼며 일기장을 닫았어요. 이것은 그저 오래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의 일부였어요. 제가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할아버지의 일부요.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 저는 할아버지의 눈을 통해 한국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계속 읽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이제 그것은 내 것이란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과 작은 호랑이를 모아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지루한 여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것,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기 시작한 한국이라는 곳으로요. 저는 다음 며칠 동안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파묻혀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시리얼 한 그릇을 집어들고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실 때면 저는 마지못해 일기장을 내려놓았지만 제 마음은 1950년 한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일기에 정말 빠졌구나, 그렇지? 제가 빨래를 개는 것을 도와드리는 동안 할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제 머릿속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전쟁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것에 대해 쓰셨어요. 큰 폭발음, 얼어붙는 추운 밤, 배고픔까지요. 하지만 계속 읽게 만든 것은 전투만이 아니었어요. 무서운 부분들 사이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우정의 이야기들이었죠. 겨울의 한 기록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1950년 12월 15일. 민호가 오늘 내 목숨을 구했어. 우리가 적군의 사격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나무에 있는 저격수를 발견했어. 총이 발사되는 순간 그가 나를 밀어냈어. 총알이 내 가슴을 맞추는 대신 그의 어깨를 스쳤지. 나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할머니? 저는 일기장을 들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며 불렀어요. 민호는 누구였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쿠키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녀는 손에서 밀가루를 털어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호는 너의 할아버지 부대에 배치된 한국인 통역사였단다.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그는 미국 군인들이 한국 민간인들과 군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도와주었지. 그들은 친구였어요?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지.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했단다. 민호는 너의 할아버지에게 한국어 단어와 관습을 가르쳤고 너의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영어 관용구와 야구 규칙을 가르쳤어. 저는 손가락으로 민호라는 이름을 따라 그렸어요. 전쟁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셨어요? 할머니는 신비롭게 미소 지으셨어요. 연락을 유지하는 것 이상이었단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민호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어. 너의 할아버지는 그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도왔고 심지어 내 부모님을 설득해서 민호가 공부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게 했단다.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살아계세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시지. 사실 너는 그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단다.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너는 그를 마이크 삼촌으로 알고 있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는 미국 시민이 되었을 때 이름을 마이클 김으로 바꿨단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이크 삼촌이 민호예요? 할아버지 일기에 나오는 한국인 통역사요? 마이크 삼촌은 제 인생에 항상 있었어요. 그는 실제로 제 삼촌은 아니었고 크리스마스와 제 생일에 책을 보내주시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그는 하버드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시절에 대한 최고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었죠. 하지만 그분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는 말하고 나서 바로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제가 도대체 그걸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한국인은 어떻게 생겼니?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이 없었어요. 전에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크 삼촌이 다음 주에 방문하실 거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가 직접 너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할 거야.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할아버지의 일기를 더 읽었어요. 1951년 봄의 기록들은 달랐습니다. 전투에 대한 것보다는 나라 자체에 대한 것이 더 많았죠. 1951년 4월 3일. 전쟁이 여전히 언덕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계곡에는 벚꽃이 피고 있어. 민호는 전투에서 잠시 쉬는 동안 오늘 나를 절에 데려갔어. 그는 한국이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때 위대한 왕국이었다고 설명했어. 그 절은 수백 년이 되었고 놀라운 예술 작품과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 이 나라는 파괴의 한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나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 그것을 보존하고 싶어. 저는 눈을 감고 그것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고대 사원 벽을 배경으로 핑크빛 벚꽃, 젊은 할아버지와 민호 마이크 삼촌가 함께 걸으며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역사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저는 풍부한 역사,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울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민호 같은 사람들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마이크 삼촌의 방문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어볼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땠나요? 그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 모든 세월 동안 친구로 지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후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할머니 집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번 여름의 무언가에 대해 정말로 신이 났었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제 방을 청소하고 할머니가 쿠키를 굽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오늘은 마이크 삼촌이 도착하는 날이었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몇 분마다 창문으로 달려가 그의 차가 오는지 확인했어요. 그는 정오에 올 거란다. 에마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창문을 확인한다고 시간이 더 빨리 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은 후 저는 마이크 삼촌 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민호에게 수백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마침내 울렸을 때 저는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마이크 삼촌이 친절한 미소와 은퇴 안경을 쓰고 서 계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는 단지 저에게 책을 보내주는 가족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는 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용감한 한국인 통역사였죠. 마이크 삼촌. 저는 그에게 팔을 둘러 안았어요. 에마. 그가 말하며 저를 다시 안아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이후로 많이 컸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세 개의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저를 제대로 안아주기 위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네가 좋아할 것 같은 몇 가지 물건들이란다. 그가 윙크하며 말씀하셨어요. 로즈 할머니가 내가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구나. 거실에서 마이크 삼촌은 가방을 풀었어요. 만화 캐릭터 그림이 있는 다채로운 한국 과자 포장들이 나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전통 한국 게임들,
아름다운 사진이 있는 책들, 심지어 작은 한국 국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파에 제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할아버지의 한국과의 인연을 발견했구나. 나는 너의 가족 역사의 이 부분을 너와 나눌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다음 며칠 동안 마이크 삼촌은 저의 개인 한국 투어 가이드 같았어요. 우리가 할머니의 집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요. 그는 식탁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그가 자란 곳, 할아버지를 만난 곳,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싸웠던 장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고대 왕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태블릿으로 화려한 곡선 지붕이 있는 궁전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어떻게 분단되었는지,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싸웠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오늘날의 한국 사진들이었어요. 이것이 지금의 서울이란다. 마이크 삼촌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 네온사인, 그리고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초현대적인 건물들이 있는 거대한 도시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저게 한국이에요? 뉴욕보다 더 첨단 기술처럼 보여요. 마이크 삼촌이 웃으셨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란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리더야. 한국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 정말요?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도 삼성폰이 있어요. 맞아, 마이크 삼촌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들? 많은 부분이 한국 아티스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만들어졌단다. 오늘날의 한국은 너의 할아버지가 처음 본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와는 매우 다르단다. 저녁 식사 후 어느 날 저녁, 마이크 삼촌은 빨간 가죽으로 재본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너의 할아버지와 나는 전쟁 중에 서로에게 약속을 했었단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지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우리 가족들이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을 보여주기 위해 앨범을 펼쳤어요.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전쟁 사진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젊은 모습으로 한국의 푸른 언덕에 서 계셨습니다. 그 사진들은 1986년의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계셨지만 평화시대에요. 너의 할아버지는 전쟁 후 3번 한국을 방문하셨단다. 마이크 삼촌이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그가 미국군과 함께 싸웠던 한국 참전 용사들을 만나는 모습이야. 그리고 여기 그는 미국의 원조로 지어진 학교를 방문하고 있지. 모든 사진에서 할아버지는 제가 가족 사진에서 본 적 없는 더 넓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너의 할아버지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 기금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셨단다. 마이크 삼촌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강연을 하셨지. 할아버지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셨나 봐요. 그렇죠?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 가족의 주위에 팔을 두르고 서 있는 사진을 만지며 물었어요. 그랬단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합류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가장 큰 소원이 뭐였는지 알고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손자들이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서 그가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단다. 마이크 삼촌은 앨범을 닫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이 있는데 다음 여름에 나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내가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딱 맞을 것 같구나. 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제가요? 한국에 가요? 물론이지. 마이크 삼촌이 미소 지으셨어요. 너의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네가 할아버지처럼 한국이 알 가치가 있는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한단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마지못해 참전한 군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두 나라를 연결하는데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치게 되었던 할아버지에 대해서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가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이 같은 별 아래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구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역사와 놀라운 기술을 가진 나라. 저는 이제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다음 여름 전에 한국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울 것이었습니다. 마이크 삼촌에게 한국어 단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것이었어요. 그가 가져온 책들을 읽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와 저는 함께 한국 음식도 요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여름 저는 할아버지가 걸었던 곳을 걸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간에요. 저는 그의 약속을 계속 살릴 것이었어요. 침대로 다시 기어들어가면서 저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제 기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지루한 집에 갇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도착했었어요. 이제 저는 가족의 유산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놀라운 나라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는 어둠 속으로 속삭였어요.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한국을 빨리 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